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집 솔라하우스 솔라우스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을 하는 부지 중에 공유수면, 즉 호수나 저수지 같은 수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선 오늘은 저도 태양광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지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유수면은 왜 태양광 발전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태양광 발전의 초기 취지는 건물의 옥상을 활용하자 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골이나 아니면 이제 쓸모없는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땅이 쓸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농촌에 농사 지을 인구도 없고 땅은 또 불모지가 되고 하니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산지를 태양광으로 이용해보자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는 규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는 태양광 발전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죠. 그쪽은 이제 땅값이 싸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땅에 하는 태양광도 산사태 문제, 또 환경 파괴 문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또 환경을 파괴한다 이렇게 모순되는 이제 지적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그럼 이제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색을 하다 보니까 공유수면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해보자. 특히나 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유속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지지물로 고정을 하기 힘드니까 저수지나 호수 같은 곳에 하자 이런 시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마이삭에 몽땅 날아갔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하다고 하시는 입장인데요. 이제 플라스틱 부유물들이 있고 이것을 서로 이제 엮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거대한 이제 부유체로 만들어서 그 위를 이제 태양광으로 덮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에 이제 연안개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연안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화공으로 불타서 망했죠. 이렇듯이 구조물들을 서로 엮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한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전체 구조물로 다 파손이 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여기 전체적인 화재가 생겨가지고 거의 전소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제 삼국지의 그 적벽대전처럼 진짜 몽땅 탄 거죠. 그렇듯이 이것이 100% 안전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파괴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태양광 발전 모듈에 납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납은 중금속이고 또 납 중독은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태양광 발전 모듈이 납을 중심으로 앞뒤로 이제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물에 잠긴다고 해도 납이 용출될 확률은 낮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태풍이든 뭐든 파손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납 성분이 용출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여기서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상 태양광은 납 성분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 소재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가 자연적으로는 부식이나 변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소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가만히 냅두면은 저절로 분해가 되는 소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플라스틱이 친환경 소재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면 물속에서도 분해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간다면은 분명히 수상 생물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낚시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낚시하는 분들 채널 가면은 항상 문제 지적이 나오는 게 이제 물속에 오래된 폐어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만든 구조체들이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철을 다루는 입장으로서 여러 현장을 많이 가보는데요. 그런데 사실 물과 가까운 곳에 있는 구조물들이
아무리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고 한들 부식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조물들을 다 금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금도금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년을 두고 설치해야 되는 태양광 발전에서 구조체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얼마나 구조적, 품질적으로 안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되어도 문제, 안 되어도 문제. 결국에는 소재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태양광을 세척하면 환경오염이 생긴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인데요. 사실 이 세척제를 만드시는 분들께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 세척제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거든요. 물론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제로 세차를 한다 한들 그 광택이 사실 며칠이나 갑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스카이차 불러가지고 그걸 닦고 물 뿌리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세척제로 청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빗물로 자연 세척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척제에 대한 오염을 지적하시는 자체가 사실 저는 타당한 지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는 괜찮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냐 이러면서 해외의 그 우수 사례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마다 태풍이 오고 또 사계절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다른 나라와 정량적인 데이터만 놓고 비교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영상에서 태양광판에 받는 풍압을 계산해봤습니다. 그렇듯이 태양광판이 바람 때문에 받는 하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근데 이것을 그냥 앵커로 지지한다는 자체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유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아주 약간의 전다능력, 그 전다능력을 이렇게 비껴나가는 힘을 우리는 전다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주 작은 전다능력에도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유체의 정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은 대표적인 유체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라는 아주 거대한 힘이 구조체에 가해졌을 때 물 위에서 그것이 안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100% 확신하는 자체가 저는 오히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상태양광 이거 옛날에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하던 건데 왜 이제 와서 뭐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사 통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2018년도 후반부터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대량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맞고요. 반대로 거기에 맞서서 부정적인 기사도 또 대량으로 쏟아진 것은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실 이 이슈가 이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기술자의 입장으로서 수상태양광을 개발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찬성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상용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뭐 수상태양광을 관광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누가 그걸 보러 가요? 사실 여행이라는 것이 자연을 보러 가도 시원찮을판에 물 위에 떠있는 철구조물을 보러 누가 그까지 돈 쓰러 간다는 소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이 소풍이나 갈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서 함량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킨다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또 지적을 드리면은 태양광 발전을 하면 나오는 발전 수익이 있습니다. REC라고 하는 수익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수상 태양광일 경우에는 건물 옥상처럼 1.5배의 가중치를 줍니다. 이 돈은 사실 결국 국민들이 세금처럼 내는 전기요금에서 충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유수면은 우선 개인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수지나 호수는 국가의 땅일 테고 또 발전 사업자들은 거기에 아마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일 텐데요. 과연 거기에 대한 수익 분배나 이용료에 대한 처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군가 질문을 좀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으로서 이것까지 취재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상태양광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안전성에 대한 문제, 또 공정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직 미해결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 밀어붙이는 정책은 분명히 부작용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 마이삭에 무너진 태양광 발전소도 얼렁뚱땅 다시 공사할 것 같더라고요. 하기로 했던 원전을 갈아엎을 정도의 실행력이면은 태풍에 날아갔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 좀 다시 하고 보완책을 좀 더 철저히 마련한 다음에 사업을 재개하든지 지금이라도 취소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노는 지붕들 많잖아요. 그것으로 눈을 좀 돌렸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 정책 발표와 맞물려서 이런 문제가 또 정치 문제로 공론화돼서 찬반이 싸우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자로서요. 사실 기술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태양광 발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던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태양광 발전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은지에 대한 답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안 여기 집에서 하는 실내 컨텐츠가 많았는데요. 야외 컨텐츠를 위한 장비 섭외에 조금 에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태양광 모듈 냉각 효과가 과연 있는지, 또 태양광 모듈 위로 떨어지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이런 컨텐츠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제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혹시나 제가 했던 컨텐츠 중에 필요한 도면이나 자료 같은 게 있다 하시면은 제 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에 구독 버튼과 오른쪽에 다른 영상도 보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